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1명이 위험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위험 환자가 연평균 3.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독 위질환이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위담한의원 권수연 원장과 함께 한국인의 위장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 섭취가 여러분의 위 건강을 해칩니다. 한국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위장 질환에 대해 한의사 권수연 원장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한국인의 위장병인데요. 네네. 이 위장병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요즘 건강검진들 많이 하시는데요. 내과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라든지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의사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병명만 들었지 거기에 대한 그 의미가 잘 서지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치료법도 잘 모르고 예방법도 잘 몰라서 환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예, 보통 내시경을 하거나 엑스레이를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거는 뭐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이라고 하고 또 위의 점막이 이렇게 좀 파져 있거나 좀 심한 경우는 위궤양, 그리고 몇몇 아주 심한 드문 경우에는 이제 뭐 위암 진단도 받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흔히 듣는 질환 말고 그 외에 뭐 위축성 위염, 위하수,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이런 장상피 화생, 이게 좀 듣기에 생소한 이런 병명을 듣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알지만 혹은 이름은 들어봤지만 네. 각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네,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좀 먼저 위하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하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위가 밑으로 이렇게 처져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위는 자기의 배꼽에서부터 배꼽 2, 3cm까지가 이 위 밑부분이 딱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어떤 영양결핍 내지는 운동 부족,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위가 아주 약한 경우, 이런 경우 또 위가 처질 수가 있고요. 또 잘못된 식습관으로 과식을 자주 하게 되면은 네네. 이것도 이렇게 밑으로 쑥 내려가고 처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하수를 갖게 되면은 위가 아무래도 처지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불량, 식욕부진, 변비 등이 생기고요. 또 이러한 위하수가 위염하고 같이 동반을 하게 되면은 속쓰림, 그 다음에 뭐 트림, 그다음에 복통, 이런 걸 좀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하수 증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가만히 식사를 하고 나면 배에서 물소리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위하수를 또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럼 이런 위하수 질환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나요? 예, 위가 아무래도 처져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 말하는 거승시켜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네. 예, 동의보감에 나오는 보중이끼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처방이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 복막이라든지 복직근을 강화시켜주는 윗몸 일으키기나 물구나무 서기,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눕지 말고 편안히 앉아있는 그런 식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몰아서 먹으면 위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먹는 식습관을 갖는 것도 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위하수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네요. 네네. 들어보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위축성 위염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예,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이 위의 점막이 이렇게 얇아져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내과 원장님들이 이제 위축성 위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위축성 위염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 이상이라든지 뭐 소화불량 이런 것을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경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축성 위염은 점막이 얇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음식의 자극이나 위산의 자극에 대해서 이 위의 방어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암 발병률이 2배에서 4배 정도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러한 자극으로 인해서 위의 세포가 이 소장의 세포로 이렇게 바뀌는 장상피 화생으로도 바뀔 염려가 많이 있는 것이므로 나름대로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해야 할 질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암의 발생률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진다고 네.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위축성 위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위축성 위염은 한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진액을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는데요. 진액을 보충해주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네네. 혈액을 보충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심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 이 심장에서 위로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위장 내 점막이 빈혈 상태가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위의 점막이 얇아지는데 이런 때는 심장을 보호하고 보혈을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우리가 선천적으로 신장이 약한 경우라든지 또 내지는 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신장에 진액이 부족해서 위로 진액 공급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이렇게 위의 진액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이 점막이 얇아져가지고 또 위축성 위염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장을 보충하고 보호음을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점막을 분비시켜주는 위장 외벽, 네. 그 위장 외벽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외벽을 또 치료를 해가지고 충분히 점막이 풍부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위 질환 중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데요. 네.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어떤 질병인가요? 네,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많이는 알고 있지만 너무 말 그대로 증후군이라고 해서 질병의 정의가 많기 때문에 모호해서 잘 의미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신경을 많이 씁니다. 즉, 과민하면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를 하고 또 이 대변을 수차례 내보냈는데도 시원하게 못 내보내고 이렇게 좀 잔변감이 남아있다는 표현을 하죠. 네.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내과에 가면은 이에 대해서 장을 진정을 시켜주는 이런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잘 개선이 안 되고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네. 하지만 한방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을 이 소화기에서 발생한 담이 장으로 흘러들어가지고 장의 운동 기능, 즉 연동 운동이라든지 배변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또 이 장으로 흘러들어간 담적에 의해서 이 담 자체의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배가 살살 아픈 증상도 생기고 배가 좀 냉하다는 느낌이 나겠죠. 네네. 따라서 이에 대한 치료 방법은 이 배나 장 위에 끼어있는 이 담을 없애주는 치료를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와 더불어 장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한방 치료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원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외에 또 다른 위장 질환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위장 내의 세포가 소장의 세포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네. 장상피 화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래 타고난 위장이라는 것은 소화 기능이고 소장이라는 것은 흡수 기능이기 때문에 위장의 세포가 소장같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물 찌꺼기가 낄 확률이 높아져요. 따라서 위암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장상피 화생은 좀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할 병이라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 외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선천적 위무력이라는 게 있어요. 선천적으로 위 기능이 떨어지는 위무력증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이거는 한방적인 보호중, 아까 말씀드린 위를 보호하는 그 치법으로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 가수 윤종신 씨가 걸렸다고 막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크론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크론병이라는 거는 소화기계 전반, 즉 구강에서부터 이 항문까지 모두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병인데 굉장히 고통스럽죠. 예. 하지만 이거는 내과에서 이렇게 염증 치료만 해도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제 한의사인 제가 거기에 대한 깊은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앓고 있는 만큼 이 위장 질환은 예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위장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위장 질환이 있을 때 네.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예, 우리가 선천적으로 위가 약하고 위가 좀 기능이 떨어지시는 이런 분들은 위장 질환을 많이 호소를 하시지만 네네. 이런 선천적인 그런 기능 저하보다는 후천적으로 섭생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장 질환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위장 질환에 대해서는 일단 한국인들이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거 그걸 네. 아셔야 돼요. 짠 음식을 많이 먹고 또 하나는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
이 습관 때문에 한국인들이 위장 질환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음식을 먹을 때 조금 맛이 없더라도 좀 싱겁게 이렇게 먹는 습관을 갖는 게 좋고요. 또 음식이 딱 나오면 음식을 눈앞에서 빨리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먹는 식문화, 천천히 즐겨서 먹는 그런 식문화를 개발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면은 한국인의 위장병은 훨씬 더 많이 더 줄어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한국인의 위장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